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 역시나 가수 임영웅의 위상을 제대로 나타내주는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이거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한번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네이버 뉴스에 가수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첫 번째 소식. 임영웅의 붉은 입술 무대 영상이요. 900만 조회수 돌파. 이제 100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인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21년 8월 13일 가수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바로 TV조선의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붉은 입술 사랑의 콜센터 영상이 900만 조회수를 돌파하게 된 겁니다. 이 나훈아 선생님의 붉은 입술을 가수 임영웅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부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바로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놀라운 건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TV조선의 유튜브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900만 조회수를 돌파하여 1000만 뷰를 앞두고 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가수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TV조선에 올라왔던 사랑의 콜센터 무대 영상도 시청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느 시점부터 이 TV조선 측에서 좀 말도 안 됐죠. 저작권을 문제로 자신들의 이 방송 영상, 그러니까 가수 임영웅이 예를 들어 붉은 입술 노래를 불렀는데 저작권 문제로 이 탑6 멤버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처음부터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업로드하게 해주던가,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많은 비판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국에는 어떻죠? 가수 임영웅의 영상은요, 이 TV조선에 올라와 있건 그 어디에 올라와 있건 조회수가 폭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수 임영웅만의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무지개 뮤직비디오는 1000만 뷰를 넘어서요 우주 레벨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1400만 조회수가 돌파됐어요. 제가 어제쯤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라디오스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정말 유명한 배우인 이 권상우 씨가 자신의 최고 히트작이었던 천국의 계단 영상이 최근 들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서 조회수가 정말 많이 기록됐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3000만 뷰 정도였죠. 3000만 뷰 정도도 당연히 높은 조회수가 맞습니다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상 조회수를 보세요. 벌써 이 뮤직비디오가 1400만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조회수들이, 그것도 한 개 영상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영상이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결국 이 무지개 뮤직비디오 영상도요 1400만을 넘어 2000만 뷰까지도 충분히 달성이 될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는요,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깡다니엘, 아이유, 임영웅 개묘년 첫 아티스트 탑10의 주인공은 바로 이 탑10 아시아라는 언론사에서 매번 진행하죠. 이렇게 여러 가수들을 딱 모아서 탑10 순위를 선정하는 그런 자체적인 투표를 시작하는데, 항상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탑3 아니면 탑4 안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10 아시아 언론사의 행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면은 이렇게 항상 아티스트 탑10 이야기를 하면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제일 위에 업로드를 해두거든요. 재밌는 건 11월부터 이 탑10 투표가 시작됐는데 강다니엘,
아이유, 임영웅 후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탑10의 주인공을 뽑는 거라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요 3명을 꼽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 세 가수가 탑3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탑3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탑10 아시아에서 예전에 가수 임영웅이 탑4에 위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탑3만 올라오고 탑4에서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탑10 아시아가 실제로 대부분 3명의 연예인들만 이렇게 사진을 올리거든요. 근데 재밌던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4위를 했을 당시 탑4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4장의 사진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탑10 아시아에서 볼 땐 투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상위권에서 빠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자신들의 기사 검색률과 직접 보게 되는 이런 기사의 조회수를 위해서라도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름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 순위도 중요하지만 가수 임영웅이 언론계에서 뻗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탑3에 아직 투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3명이 탑3인 것처럼 사진을 올렸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언론가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굉장히 드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런 팩트 결과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12주 연속 1위. 자, 이제는요. 솔로 랭킹이 어느샌가 10주를 넘어서 12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이제 20주 연속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무려 1931만 6천 표가 넘는 득표수를 받았고 2위에 위치한 영탁님의 경우 618만 조회수로 가수 임영웅님과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압도적인 1위입니까? 그것도 연속 12주 연속 1위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트로트 랭킹일 때는 이미 80주 이상 훨씬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80주, 100주를 달성하게 됐을 때 솔로 가수 그 누구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라는 타이틀이 새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글로벌 스타로 거듭나려 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님의 위상과 걸맞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TS 트릴리온, TS 샴푸가 설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설날 맞이 특가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TS 샴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델로 활약하는 얘기가 적혀 있죠. 이 장경 대표님이 올해도 카카오와 함께 기획전을 맞이하여 설맞이 기획전이 준비가 되었다. 특별 혜택과 많은 기획전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이 트릴리온이 TS 브랜드 전속 모델 가수 임영웅과 함께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 TS 트릴리온이 굉장한 적자를 기록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굉장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공장에서 친환경 소재, 여러 가지 프로모션 등으로 인하여 매출 대비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퍼센테이지가 많이 적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BTS 트릴리온은 가수 임영웅 님이 모델로 선정되고 난 이후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수 임영웅 님의 이 광고 파워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보면 이런 말도 있었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임영웅이 탑6 중에 단연 존재감이 선두주자다. 수입 자체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의 수준이라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작년 상반기에만 37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 주된 수입이 콘서트와 앨범 판매 수입이다. 광고 수입은 여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 투어 콘서트로 이미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고 초등 판매량을 110만 장을 넘어서며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고 광고 매출도 수십억 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상반기에만 37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앵콜 콘서트도 있었죠. 거기에 새로운 광고 소식도 여러 개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만 해도 본죽, 애니팡, 광동 경옥고 그리고 청정원까지. 거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TS 샴푸까지. 이것만 해도 5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 2022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은요. 이 370억 원은 무조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이요. 연매출이 한 200억에서 300억, 한 100억 후반대만 돼도 중소기업 규모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이 중소기업 규모면 거기에서 약 10% 내외가 영업이익, 순이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지금 수입이 모르긴 몰라도 거의 500억 원에 육박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10%만 잡아도 50억입니다. 50억. 웬만한 중소기업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수 임영웅님을 보고 그냥 기업 그 자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해외 무대로 진출을 해요. LA 콘서트를 하고 티빙 VOD 수입, 해외 콘서트 수입,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같은 해외 음원 플랫폼을 통한 음원 수입, 이거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이요. 굉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슈퍼스타를 결국 누가 만들어냈느냐?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여전히 엄청납니다. 내 가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끊임없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충주 영웅시대 분들이요. 350만 원 상당의 간편식을 기탁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팬카페인 충주 영웅시대 회원들이 충주 종합사회복지회관에 350만 원 상당의 간편식을 기탁했다.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이 식료품들이 지원되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라면 박스도 있고 그 외에 먹을 수 있는 햇반도 보이고요.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의 규모면 수백만 원입니다. 이 수백만 원에 기부하기 쉽지 않죠? 3만 5천 원씩만 모아서 350만 원을 만들려고 해도요. 100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충주 영웅시대 분들이 100명 이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부담된 이 기부 금액은 10만 원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부를 하는 마음 자체가 어디서 온다는 거죠?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임영웅 팬클럽 부산 사랑의 열매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부산 사랑의 열매에서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영웅시대 부산 히어로 스터디방 회원님들이 최근 이웃돕기 성금 7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해 12월 가수 임영웅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한다라는 의미로서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중앙회회에 3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시작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영웅시대의 이 부산 히어로 스터디방 회원님들이죠. 멋지게 건행 인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영웅시대 공식 굿즈 옷을 너무나 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을 녹여주는 임영웅의 노래처럼 이번 성금이 추운 겨울 힘들어하고 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응원을 할 수 있는 여러 스밍 방법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 활발한 팬활동도 일어나가고 있고요. 지난해 8월에도 아동들을 위해 5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이런 기부 활동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오로지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내 가수에게 선한 영향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700만 원, 350만 원,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턱턱 기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95명의 회원님들인데 이분들이 700만 원을 만들려면 한 명당 얼마나 부담될 수 있는 금액들을 계속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영웅시대 이름으로 또 수억 원의 기부를 다시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의 선한 영향력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좀 마셨습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끊임없이 빛나고 있는 가운데 소씨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린 영상을 보면요. 이 미스터 트로트, 바로 이 미스터 트로트의 총괄 CP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가치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올라왔어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최근 미스터 트로트의 마스터로 합류한 이 주용훈 작곡가가 이 미스터 트로트의 공정성과 가수 임영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것이 또 기사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나 봤더니 시청자의 눈이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자, 마스터로 온 이 주용훈 작곡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미스터 트로트에 대한 다른 오디션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네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있을 만큼 굉장히 음악에 있어서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다른 것보다도 음악, 노래에 대해서는 이미 온 국민이 전문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성행해 왔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의 경우 이전 시즌 임영웅이라는 초대형 스타의 탄생을 모두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다른 오디션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느껴진다. 또한 임영웅 이후 새로운 국민 가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눈높이와 기대가 반영되고 있어 매우 뜨거우면서도 한편으로 마스터로서는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모든 국민이 다 가수 임영웅님만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팬분들도 알고 있고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 가수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임영웅이라는 초대형 스타의 탄생을 목격했기 때문에 눈높이와 기대가 엄청나게 높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로서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팩트에 기반했죠. 근데 이에 반면 서혜진 PD는 자신의 프로그램 덕분에 탑6가 탄생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버리면서 많은 분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 시청자들의 눈이 바로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다. 경연 프로그램의 경우 친분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참가자라면 마스터 중 한 명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활동 영역에서 오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악인으로서 미스터트롯2의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자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영웅을 비롯하여 탑6 멤버들 같은 가수들이 이 미스터트롯을 통하여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음악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제 트롯을 뛰어넘어 더욱 폭넓은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전에는 아이돌의 노래나 일부 매니아층의 음악들이 점령했던 음원 차트를 이제는 미스터트롯에서 탄생한 국민 가수들이 장식하고 있으며 기성세대까지 이끈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번에도 그런 스타들이 탄생하여 앞으로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로 균형감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미스터트롯2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확장성을 가진 가수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팩트를 이 주영훈 작곡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 미스터트롯을 통하여 트롯 가수로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트롯을 뛰어넘어서 폭넓은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딱 팩트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악들이 이제는 아이돌들의 노래로 가득했던 음원 차트를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왜 뒤에 또 그런 스타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작곡가로서 참여한 게 아니라 마스터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이 주영훈 작곡가가 영웅시대도 아니고 임영웅만한 탄생 가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마스터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마스터들로 등장한 사람들이 보면 다 가수 아니면 작곡가예요. 그러면 이 가수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롱런을 할 건지에 대한 예상이라 될 겁니다. 왜냐?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작곡가들 역시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팬덤과 대중들에게 음원 차트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의 스밍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수 임영웅님만한 파급력을 자랑하는 가수가 없거든요. 이미 마스터들 사이에서는요, 영웅이만한 가수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 라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있을 때 전 무조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요, 제 주변에 제 건너 지인들 또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래처 분들에게 제가 심심할 때 툭 던져보거든요. 비슷한 반응입니다. 에이, 미스터트롯2건 불타는 트롯맨이건 어떻게 임영웅 같은 가수가 또 나오냐. 미스터트롯2 때도 그랬고 국민 가수 때도 그랬고 뭐 트롯 오디션 정말 많았는데 다 잊혀지지 않았냐. 이런 반응이 거의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마스터로 참여한 이 미스터트롯2의 이 주영훈 작곡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수 임영웅의 이 확장성의 가능성, 성공 사례를 보여준 이 음악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트롯 가수로 시작한 가수가 다장르를 섭렵하는 것도 놀라운데 세계 무대를 간다? 그것도 트롯이라는 장르로서 독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발라드, 댄스, 팝, R&B, 힙합, 밴드 이런 음악의 장르로서 해외 무대를 간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건 마치 발라드 가수가 해외에 나가서 트롯 공연을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은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전무후무한 음악의 확장성을 이루어낸 가수다. 비주얼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수의 행보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 언론사들, 잡지사들 그리고 가요계 방송가에서
초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수가 또 탄생할 거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글로벌 스타 양성소가 되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전 세계적인 흐름 추세가 지금 보이그룹에서 걸그룹으로 넘어가고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뉴진스, 이런 걸그룹들의 성공 사례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정말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가수 임영웅님의 뒤를 이을 가수는요, 저는 남성 솔로 가수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유 씨 같은 여성 솔로 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결국에는 가수 임영웅, 남자 솔로 가수로서 이런 세계적 행보를 걸을 수 있는 사례가요,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슈퍼스타라고 불리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아주 빠르게 1시간 단위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수 임영웅님의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도록 해요.